총성으로 멈춘 꿈. 마틴 루터 킹 암살 사건과 미국 민권 운동의 전환점. 1968년 4월 4일 오후 6시 1분 테네시 주 멤피스의 로레인 모텔 306 호실 발코니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총성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미국의 꿈과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39살의 젊은 목사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 그리고 미국 민권운동의 상징적 지도자가 암살범의 총탄에 쓰러진 것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전 세계의 인종차별과 폭력의 참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킹의 죽음은 평화적 저항의 상징이 폭력으로 침묵당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었고, 미국 사회는 물론 전 인류에게 정의와 평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1929년 1월 15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침례교 목사 집안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종교적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킹의 아버지 마틴 루터 킹 시니어 역시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목사였으며 이미 민권운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킹은 뛰어난 학업 성취를 보여 15살에 모어하우스 대학에 입학했고 19살에 졸업했습니다. 이후 펜실베이니아의 크로저 신학교와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간디의 비폭력 저항 철학과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 불복종 이론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1955년 26살의 킹은 엘라베마 주 몽고메리에서 로자 파크스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의 지도자로 나섰습니다. 381일간 지속된 이 보이콧은 결국 승리로 끝났고 킹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1957년 킹은 남부기독교 지도자회의 즉 SCLC를 창설하여 비폭력적 방법을 통한 민권 쟁취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대행진에서 그가 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설 중 하나가 되었으며 1964년 35살의 나이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며 최연소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1968년은 미국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해 중 하나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절정에 달해 있었고 반전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킹은 베트남 전쟁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인종을 넘어서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경제적 정의를 추구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68년 3월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흑인 청소부들이 나는 사람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파업을 시작하자 킹은 이들을 지지하기 위해 멤피스로 향했습니다. 3월 28일 킹이 주도한 첫 행진이 일부 과격파들의 폭력으로 혼란에 빠지자 그는 평화로운 행진을 다시 주도하기 위해 4월 3일 멤피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메이슨 템플에서 열린 집회에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 연설이 된 산 정상에 다녀왔다를 했습니다. 운명의 날인 1968년 4월 4일 킹은 멤피스의 로레인 모텔 306 호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경 그는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위해 모텔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킹이 306 호실에서 나와 발코니에 서서 아래쪽 주차장에 있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 오후 6시 1분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탄은 그의 턱 오른쪽을 관통하여 목과 척추를 손상시켰고 킹은 즉시 발코니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랄프 에버나시 목사를 비롯한 동료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킹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급송된 킹은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후 7시 5분 39살의 나이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킹을 암살한 범인은 제임스 얼레이였습니다. 1928년생인 그는 여러 차례 수감 경력이 있는 전과자로 1967년 교도소에서 탈옥한 상태였습니다. 암살 당일 레이는 로레인 모텔 맞은편 하숙집에서 레밍턴 게임 마스터점 30069경 라이플을 사용하여 약 200피트 거리에서 킹을 저격했습니다. 총격 후 그는 즉시 현장을 떠나 캐나다를 거쳐 영국으로 도주했으나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레이는 처음에는 범행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며 자신은 라울이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조종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969년 그는 유죄를 인정하고 99년형을 선고받았지만 1998년 감옥에서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킹의 암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전역의 100여 개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킹이 평생 반대했던 폭력이었지만 그의 죽음에 분노한 흑인 공동체의 절망적 반응이었습니다. 워싱턴 DC와 시카고에서 가장 심각한 폭동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최소 39명이 사망하고 2,600명이 부상당했으며 2만 1,000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전국적인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폭동 진압을 위해 연방군을 동원했습니다. 킹의 죽음은 그전까지 의회에서 표류하던 1968년 공정주택법이 급속히 통과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폭력주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블랙파워 운동과 같은 보다 급진적인 접근법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리처드 닉슨은 법과 질서를 내세워 그의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킹의 장례식은 1968년 4월 9일 애틀랜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15만 명이 넘는 조문객이 참석했으며 그의 관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려 했던 신념을 반영하여 2마리 노새가 끄는 농장용 수레에 실려 운구되었습니다. 장례 행렬은 애틀랜타 시내를 가로질러 3.5마일을 행진했고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서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도 애도를 표했으며 특히 킹의 비폭력 철학에 영감을 받았던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신생독립국들은 깊은 슬픔을 나타냈습니다. 인도의 인디라 간디 총리는 킹의 죽음을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규탄했고 넬슨 만델라는 훗날 킹을 우리 모두의 영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킹의 암살을 둘러싸고는 다양한 음모론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FBI와 같은 정부 기관이 암살에 관여했다는 주장입니다. FBI가 코인텔프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킹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괴롭혔던 사실은 음모론의 주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제이 에드가 후버 FBI 국장은 킹을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흑인이라 부르며 그의 사생활을 캐고 자살을 종용하는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1979년 하원 암살 사건 특별위원회는 킹 암살에 음모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으나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킹의 가족들 역시 오랫동안 공식 수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1999년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배심원단은 정부 기관이 암살 음모에 관여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킹의 암살은 미국 민권운동에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폭력주의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면서 블랙팬서당과 같은 급진적인 조직들이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킹의 유산은 계속 이어져 더 많은 흑인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후에 제시 잭슨의 대선 도전과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그를 기념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어 스티비 원더의 해피 버스데이와 같은 노래를 통한 전국적인 캠페인 끝에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마틴 루터 킹 데이를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킹의 유산은 정치를 넘어 문화 전반에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I Have a Dream 연설은 미국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고 U2의 프라이드와 같은 수많은 노래와 셀마와 같은 영화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2011년 워싱턴 DC 내셔널 몰에는 킹 기념비가 건립되었습니다. 킹의 암살로부터 50년이 넘게 지났지만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은 그의 투쟁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킹의 메시지는 단순히 인종차별을 넘어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분열 등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비전과 비폭력 저항, 무조건적인 사랑, 집단행동이라는 세 가지 원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총탄에 쓰러졌지만 그의 꿈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그 꿈의 불꽃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타오르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빛나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